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 제네릭 타입의 개념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calculator라고 정해보고요. calculator. 그리고 이 calculator는 4개의 메서드를 갖는데 4층 연산과 관련된 4개의 메서드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덧셈인 경우에 A, B를 받아들여서 더하기를 하고 그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뺄셈이나 덧셈이나 나눗셈도 역시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calculator 클래스의 4개 메서드는 2개의 인티저 정수를 받아들여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인티저 정수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이터 타입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더블인 경우에는 이러한 클래스를 사용할 수 없겠죠. 더블인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블인 데이터 2개를 입력받아서 연산을 한 다음에 더블을 리턴하도록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블이 아니라 데시말인 경우에는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시말을 4층 연산에 수행하는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롱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롱 칼큘레이터를 또 만들고, 그리고 플로트에 대해서도 역시 플로트 칼큘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5개의 클래스를 정의하였는데 이 5개의 클래스는 거의 동일한 로직을 가지고 있고 입력 타입과 리턴 타입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코드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중복해서 쓰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C# 제네릭 타입을 정의해서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 calculator를 제네릭 타입으로 변경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lculator 클래스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입력 타입과 리턴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입 파라미터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꺽쇠를 하고 타입 파라미터 이름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t 같은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서 입력 파라미터 타입과 리턴 타입을 t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리턴 이 부분도 역시 t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서드에 대해서도 컨트롤 H를 눌러서 int 대신에 t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죠. 그래서 이 부분은 타입 t가 지금 어떤 타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타입 t가 4층 연산에 수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컴파일러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커어라운드로서 이 a, b를 다이나믹 변수에 집어넣고 런타임 시에 동적으로 4층 연산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C# 키워드를 사용해서 새로운 변수 DA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A를 할당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DB를 만들고 B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DA와 DB를 더해서 결과를 리절트 결과를 얻어내고 그것을 리턴하면 됩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타입은 컴파일 시에는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지 않고 스킵했다가 런타임 시에 그 연산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나면 그때 에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러들도 이 부분을 카피해서 모두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타입을 사용해서 결과들을 4층 연산을 수행하게끔 그런 식으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의된 제네릭 타입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iCalc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하고 이것을 칼큘레이터에 인티저 칼큘레이터를 만들고 여기에서 add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정수 두 개를 더해서 인트를 리턴하는 그런 프로토타입이죠. 그래서 1, 2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칼큘레이터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타입 파라미터에 int를 집어넣고 만약에 더블 칼큘레이터를 만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더블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더블 집어넣고 생성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칼큘레이터에서 add를 하면 여기에 더블 타입의 입력과 리턴 타입이 나오죠. 그래서 1.0 3.14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릭은 코드의 템플릿과 같은 것인데 일부 타입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제네릭은 .NET 프레임워크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리스트 같은 동적 배열이죠. 리스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꼭지를 하고 입력 타입 파라미터로 예를 들어서 스트링에 대한 동적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me list equal list string 그래서 name list에 어떤 이름을 스트링을 집어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리스트에 정수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인티저 리스트에 이런 식으로 정수를 집어넣어서 인티저 리스트에 add를 할 때 정수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타입 파라미터는 하나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NET 프레임워크에 있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면 t키와 t밸류 두 개의 키밸류 타입을 지금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가 스트링이고 밸류가 인티저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서 이 스코어에 키와 밸류를 스트링과 인티저 타입을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홍길동 100점 이런 식으로 다음으로 타입 파라미터에 대한 타입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입 파라미터의 t가
어떠한 제약 조건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t는 클래스이다 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where를 쓰고 그 t는 클래스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t가 레퍼런스 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가 아니고 value 타입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struc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t에는 클래스 타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티저나 더블이나 이런 스트럭트 타입은 들어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my 클래스 같은 클래스 타입은 여기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면, 또 다른 제네릭 타입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타입 파라미터를 받아들이는 클래스이고, 이때 이 t에 대한 제약 조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베이스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 그리고 u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같은 것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Comparable 같은 인터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주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타입 t는 베이스 클래스이거나 아니면 그 파생 클래스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타입 u는 그 타입이 i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타입 컨스트레인트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아래 설명란에 있는 참고 아티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